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일론 더 이상 주식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테슬라하고 애플을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의 이제 아트라운 가족분들은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장기 투자는 무엇이 더 나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험이 일리노이 주에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금일 장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우가 오늘은 많이 빠졌어요. 어제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좀 상반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통화 정책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150불씩 그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300억씩 테이퍼링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면 더 이상 양적 완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직접 돈을 뿌리는 것은 내년 3월에 이제 끝낸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면 이제 금리 인상만이 남은 거죠. 그래서 내년 아마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 아마 3월과 6월 사이 이 정도에 내년 3월과 6월 사이에 아마 금리 인상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제 연준의 발언의 영향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대부분 좋지 못했어요. 네, 나스닥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0.07% 정도 하락해서 15,169불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봉은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121선, 제2 갈색선이 생명선이라고 했죠. 생명선을 오늘 또 하락 이탈했다가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이 121선을 지킨 모습이에요. 121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두 번 정도의 120선 터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뭐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 한 3, 4일 정도 더 빠졌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있으면 더 강력한 이제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2주 이상 빠져버린다 121선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해야겠죠. 완연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럴 때는 뭐 확실히 그 실적 성장이 확실한 테슬라 같은 종목 계속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업종별 흐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어제는 이 아래쪽이 좋았습니다. 아래쪽이 녹색을 많이 띄었었죠. 근데 위쪽이 빨간색으로 특히 이 테크 주식이 초토화 상태였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그 반대다. 아래쪽이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은행주, 그다음에 이 제약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들이 아래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래가 안 좋죠. 특히 어제는 이제 파이낸스, 특히 은행주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랑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부분이 이 여행주가 재밌는 게 여행주는 좋았는데 그 밖에 다른 주식들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에너지주도 오늘 좀 안 좋았다. 아마 유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페덱스가 좋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해서 오늘 좀 좋았습니다. 오늘 뭐 모더나도 괜찮았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 장세, 하루하루 바뀌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 경기 민감주는 특히 유가에 민감하죠, 유가. WTI 유가를 보시면 지금 한 70불대인데요. 유가의 뭐 저기 한 20년 정도의 추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가 25불이죠. 125불 정도로 한 5배 정도 상승했다가 또
5배 정도 또 하락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 이게 바로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오르면은 뭐 크게 오르긴 하는데 올라봤자 뭐 좀 한 5배 정도입니다. 내리면 또 5배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등락이 심합니다.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는 WTI 이런 유가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경기 민감주들도 오르게 되는 거죠. 유가가 떨어지면 경기 민감주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워낙 자주 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작은 시간대를 봐도 이렇게 사이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 성장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주가를 볼까요? 애플 주가는 2009년에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상당히 보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아이폰 4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글로벌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쩌습니까? 계속 쭉 오르고 있죠. 자,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본인의 자산을 에셋 파킹을 해놔야지 큰 돈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009년에 애플 주식을 사 놓았다. 2009년 정도에 저희 우리나라에도 아이폰 4, 아이폰 3 뭐 이런 게 출시가 되었었죠. 그때 이렇게 사놨어도 벌써 17배, 이때가 주가가 10불 이하였거든요. 그럼 벌써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17배나 상승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2009년 정도에 보시면은 유가가 약 50불대 정도로 이때 한 40불대, 50불대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 샀다고 해도 보십시오. 7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 40불에서 70불 올라도 뭐 2배도 안 오른 것이죠. 애플이 17배 오를 때 유가는 2배도 오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이런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거는 좋지 않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월급이라든지 돈이 생길 때마다 애플이나 특히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에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스마트폰 산업이 완숙기에 접어들었어도 애플 주가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이을 차세대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놓았을 시기가 한 2008년에서 9년 이때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쭉 잘 오르고 있죠. 그때 대비해서 한 17배, 18배 정도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플의 주가를 미루어 보았을 때 테슬라의 주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이은 차세대 디바이스는 전기차니까 전기차가 지금 이런 애플의 이런 초기 시기 스마트폰 판매가 처음에 시작했던 시기하고 지금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전기차가 지금의 이 정도의 시기라면 이 정도의 상승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애플의 추세를 보고 테슬라의 주가의 방향도 이런 차트의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의 이런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면요. 자, 세 번의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침체되어 있냐, 과열권이냐, 그 다음에 침체권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한 3번 정도의 침체기가 있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침체기, 이쪽도 침체기,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도 침체기.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도 앞으로 뭐 10년 이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건데 한 3번 정도의 큰 조정기가 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애플의 주가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하락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락기가 오면 이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뭐 길게는 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막 1년 반 정도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테슬라 주식에 저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미래의 애플은 테슬라다. 그래서 테슬라가 애플의 주가 흐름을 따를 경향이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건 지금 테슬라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이제 테슬라가 2019년 중반에 이렇게 이제 그 상하이 공장이 자리를 잡고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애플의 주가를 미뤄 보건대 한 3번 정도의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스토캐스틱 차트로 봤을 때 그런 침체기가 아닙니다.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테슬라가 이렇게 2019년에 침체기를 보였을 때 주식을 사놨으면은 뭐 거의 엄청나죠. 뭐 10배가 훨씬 넘는 상승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애플이 디바이스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를 만들었죠. 소프트웨어 애플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테슬라도 그러한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디바이스는 전기차지만 스마트폰에 이을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전기차이라는 것이고 테슬라는 애플의 성공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율주행 전기차 그 이후에는 이제 AI, 로봇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5,000불짜리 차를 만들고 FSD가 뭐 사고율 0.2% 도달해서 레벨 4, 레벨 5의 자율주행을 만들게 되면 강력한 생태계를 애플처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테슬라도 애플처럼 뭐 10년 후에 뭐 진짜 많게는 17배에서 18배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속해서 모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를 제가 비교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드리고 싶어요. 자, 애플은 지금 2021년 순이익이 약 94빌리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약 100조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의 뭐 많게는 한 뭐 3배 아니면 2배죠. 삼성전자가 1년에 한 40조 정도를 벌고 있거든요. 40에서 50조. 그래서 2배가 훨씬 넘는 아마 금액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만으로 테슬라가 뭐 차량 판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 솔라라든지 배터리 사업까지 하고 있죠. 배터리팩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나중에는 로보트까지 많이 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FSD AI 산업이 가장 크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지금 1000만 대, 2000만 대 정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만 대가 아마 목표라고 했죠. 이거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이 완숙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신차 시장이 다 전기차로 바뀐다면 테슬라가 현재도 전기차 시장의 마켓 쉐어를 20% 정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2천만 대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가 5,400불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차량 판매만으로도 수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애플의 2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애플의 2배 정도의 그런 실적, 그런 수익을 차량 판매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FSD죠. FSD가 이제 이게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폭발을 해버리면 이게 가치가 가능성이 폭발해버리면 테슬라가 600조 원까지 이 FSD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에는 차량이 15억 대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15억 대 중에 약 테슬라가 33%만 FSD를 보급을 해도 연수익이 약 6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최소 200조 원에서 600조 원은 이거는 추가적인 수입이죠. 자동차 판매량은 별개니까. 그럼 200 플러스 600 하니까 800조 원까지도 달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의 8배, 최소 2배에서 8배까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애플의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슬라 이렇게 투자하시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제가 태식이 태순이라고 애칭을 만들어줬죠. 자, 테슬라는 그리고 태식이 남편이죠. 태순이는 아내입니다. 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라는 거죠. 태식이 태순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는 이분이 얼굴값 그다음에 능력값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맞춰주고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혼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하고 이제 노후를 함께할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노후를 보장할 주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다독이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900불이 1차 지지, 800불이 2차 강력 지지고 800불 이하에서는 엉덩이를 무겁게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가격까지 하락이 온다면 지금 뭐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 충분히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제 좀 긴축을 하는 의사를 표현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오면은 그리고 뭐 어떻게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정말 크게 글로벌 주식 시장을 한번 빼고 갈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도 800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그때는 잘 버티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머스크가 이제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 못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일론의 주식 매도를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일론이 12월 16일 목요일장에 다시 한번 CBO-1의 프로그램이죠. 사전에 이미 예약된 프로그램에 의해 또 93만 4천 주를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지금까지 판매한 수량은 1290만 주고 이제 1700만 주 판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75% 정도 팔았고 이제 410만 주 정도가 남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4번에서 5번 정도 지금 93만 4천 주씩 팔고 있으니까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테슬라 분들,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 분들은 야, 이게 산타의 선물이다. 일론이 산타라는 거죠. 주가를 낮춰줘서 지금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실제로 1200불 넘었을 때는 함부로 못 들어가겠죠. 우리가 앞서 애플과 비교해 봤듯이 테슬라의 가치는 정말로 무궁무진하고 10년 동안 가장 크게 많이 성장할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싸졌을 때 조금씩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밀론의 주식 매도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게리 블랙은 이에 더해서 지금 410만 주 정도 남았다고 했죠. 410만 주는 이제 일론이 주식 매각을 일단은 완료를 발표할 수 있다고 해요. 게리 블랙의 얘기로는. 그러면 이제 400만 주 남은 거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 1월 26일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 1월 26일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이제 400만 주를 2차 판매를 통해서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게리 블랙 얘기고. 그러면 어쨌든 일론이 주식 매각을 완료했다고 이제 뭐 오피셜하게 발표를 하고 올해 주식 매각이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이제 오스틴, 베를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장이죠. 우리 테슬라 주식 주가의 캐털리스트 상승의 캐털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큰 요인입니다. 이 두 개의 공장이 모두 개방한다는 게 또 오피셜하게 발표가 되면 테슬라는 5에서 10% 정도 could raise 5 to 10% 이렇게 적혀 있죠. 올라갈 수 있다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뉴스죠. 아무튼 게리 블랙의 의견은 이렇다.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마음대로 주식 처분을 못한다고 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기업 내부자 특히 이제 CEO 같은 사람들이죠. 보유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계획 10B5-1이라고 했죠. 제가 이 계획을 세우고는 또 수정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시 이후 120일이 지나야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일 동안 거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못 한다는 거죠. 자, 현재는 내부자의 주식 매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당일 계획을 세운 뒤 바로 매매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자, 매매 계획을 세워서 팔아야 되고 공시 이후 120일이 지나야 거래를 허용한다.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일론이 뭐 마음대로 주식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내부자들은 주식 매매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당시 기업의 주요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대주주의 주식 매도 공시가 있으면 4개월 이후에는 주가가 좀 부침이 있을 거라는 거죠. 120일이 지나야 거래를 허용한다 했으니까. 자, 오늘 좋은 뉴스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론 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보험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는 이미 테슬라 보험이 출시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제 일리노이 주에도 테슬라 보험이 런칭을 했다고 해요. 자, 테슬라 보험의 중요한 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운전 행위에 의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보험료를 크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20에서 4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장 안전하게 운전한 고객은 30에서 60%까지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러한 보험료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이런 텔레매틱스 장치,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테슬라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추가적인 이런 장비들을 구매해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테슬라 차량 자체가 OTA 기능으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주 좋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보험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잘 알아봤고요. 이제 머스크 이제 마음대로 주식 처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게리 블랙이 좀 주가 단기적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제가 잘 분석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투자 이렇게 차분히 저의 스트레스 없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이렇게 조금씩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시면 되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씩 더 추매하시라. 돈 생길 때마다 자, 그렇게 추매하면서 저축하듯이 모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주말 아침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